안녕하세요. 오늘은 겨울에 잘 커서 좋은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오늘 영상에 보이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성장을 잘 하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아마 추운 겨울에 예쁘게 성장하는 식물을 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에 보이는 첫 번째 다육이는 방울복랑금이라는 품종이고요. 많은 분들이 여름에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포기를 하는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봄에 분갈이만 잘 해줘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저한테 온 지가 벌써 3년이 됐고요. 그 옆에 있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거의 3년 정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생각외로 올 여름에 잎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고요. 그 잎이 떨어지지 않았던 원인 같은 경우는 봄에 기존에는 뿌리가 아까워가지고 많이 제거를 하지 않았다면 올 봄에는 뿌리를 많이 제거를 해가지고 거의 새 뿌리를 내리다시피 해서 심어주었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겨울을 즐기고 있습니다. 여름만 해도 지금 이 상태의 모습은 아니었고요. 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떨어진 부분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새 잎이 나오면서 메워주고 있습니다. 줄기를 자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이렇듯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봄에 뿌리가 아깝다고 많이 남겨두기보다는 새 뿌리를 내려가지고 반음지에 놓기만 해도 이렇게 가을부터 겨울까지 잘 성장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참 풍성해가지고 보기가 좋지만 만약에 방울복랑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금이 있는 이런 잎들이 많은 그런 수영을 가진 방울복랑금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고요. 가장 좋은 금은 금과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수영을 가진 그런 방울복랑금을 구입해야 오랫동안 키울 수 있고요. 잎 전체가 노란색으로 변해 있다 그러면 이런 잎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잘 자랍니다. 지금은 햇살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잘 자라지만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에는 그냥 다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수영을 가진 그런 방울복랑금을 구입해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잘 오랫동안 키울 수 있을 겁니다. 두 번째는 염자금이라는 품종이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기온이 좀 낮아지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겨울철 베란다에서 참 알록달록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염자 같은 경우는 꽃이 피는 염자하고 일반 염자가 있는데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꽃이 피지는 않습니다. 가끔 염자는 왜 꽃이 피지 않나요?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종이 다릅니다. 이 칼라 염자금 같은 경우는 핑크빛과 초록빛이 겹치면서 희귀식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성장이 아주 빠른 그런 품종이지만 여름에 또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거의 반그늘에 있다시피 했고 가을 이후부터 이렇게 햇살이 드는 쪽에서 성장을 시킵니다. 그랬더니 여름에 물을 굶기면서 키웠더니 이렇게 잎에 변이가 왔고요. 잎에 변이가 온 것은 이 겨울 이후부터 햇살을 많이 보여주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다육이 키우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염자 종류의 다육이들이 오히려 키우기 쉽고요. 이 봄보다는 가을에 더 예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잎을 만져가지고 말랑말랑 거릴 때 물을 주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을 정도로 참 키우기 쉬운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 품종은 뭐냐면 후레뉴입니다. 후레뉴 같은 경우도 겨울에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은데요. 이 후레뉴는 핑크빛 전체가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겨울 베란다에서 알록달록하게 분위기 있게 키우기 좋은 품종이고요. 키우는데 아주 순한 품종입니다. 키우기 쉬운 품종이고요. 물을 이렇게 줄기가 목질화가 된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이 겨울 같은 경우는 너무 굶겨버리면 깍지벌레가 찾아와 가지고 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화분의 잎부분에 20% 정도 물이 흡수되는 정도에서 물을 주는 것도 괜찮고요. 가끔 이 후레뉴 같은 경우는 이 목대가
이 아래로 옆으로 해를 따라 가지고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럴 경우는 이렇게 뒤에 보이듯이 이 돌로 이렇게 받쳐 가지고 이 줄기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도 좋고요. 저 뒤쪽에 있는 후레뉴도 같은 품종이지만 이 화분의 크기, 그 다음에 용토에 따라서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앞에 있는 후레뉴 군 같은 경우는 아까 품종과는 좀 살짝 다릅니다. 희귀식물인데 처음 보는 분들은 똑같은 얼굴 같지만 잎의 이 무늬 색깔이 좀 다른, 지금 자구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풍성하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얼굴 수가 있는 거를 구입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 클로이 같은 경우는 멀로와 라우린제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더 단풍이 잘 듭니다. 전체가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고요. 멀로 라우린제 같은 경우는 자구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, 이 클로이 같은 경우는 자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키우기가 참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제때 해줘야지만 중간 부분부터 잎이 말라가는 것을 좀 보호할 수 있고요. 분갈이 시기는 봄보다는 가을에 해주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번식 같은 경우는 이 앞서 보여드렸던 방울복랑근 같은 경우는 번식이 잘 안 되지만, 이 클로이나 후레뉴, 그 다음에 염자 같은 경우는 이 번식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집에서 겨울보다는 봄에 잎을 떼 가지고 잎꽂이를 하는 것도 재밌게 이 다육이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겨울에 잘 자라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저 뒤쪽에 있는 이 두들레아 품종들입니다. 이 두들레아 품종들 같은 경우는 자기 세상을 만났습니다. 지난주와 지금 모습이 또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렇게 물 한 번에 이렇게 잎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죠. 이 겨울에는 보통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, 이 국민다육이 빼고는 이렇게 지금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도 저면관서 한 번에 이렇게 또 잎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저 뒤쪽에 있는 파케피던 같은 경우도 많이 자랐습니다. 많이 자랐고, 지금 지난주에 분갈이를 해주었던 파키피던 같은 경우는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잎이 단단한 그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분갈이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, 지금부터는 뿌리를 많이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, 흙을 살짝 새 흙으로 교체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분갈이를 해 준다 그러면 아마 겨울 내내 성장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저 뒤쪽에 있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노마 같은 경우는 3주 전에 사박토로 분갈이를 해줬는데, 지금 이렇게 이 뿌리를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. 뒤쪽에 있는 파케피던 같은 경우도 사박토로 분갈이를 하고 난 지 한 주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. 이렇듯 이 두들레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성장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국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단풍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품종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잘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겨울에 식물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